요양원 보내려던 자식 나를 구한 건 낯선 경비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나 기관과 무관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제1장 치매라며 어머니를 버리려던 아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관리실 문틈으로 봉투가 들어왔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였다. 받는 사람은 김영숙. 하판규는 이름을 보고 눈을 떴다. 요양원? 그분이 왜? 그날 오전 엘리베이터 앞. 며느리 윤미라가 영숙의 팔을 잡고 있었다. 어머님 잠깐 병원만 들러요. 병원은 왜 가니? 검사 좀 받아야죠. 기억력 문제요? 영숙은 웃었지만 어딘가 불안했다. 판규는 눈을 떼지 못했다. 치매라니 말도 안 돼. 저녁 무렵 윤지가 경비실로 뛰어왔다. 손에 쪽지를 꼭 쥐고 있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윤지야?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 몰래 병원에 서류 넣었어요. 무슨 서류? 정신병 진단서요. 요양원 보내려고요. 판규는 얼굴이 굳었다. 확실하니? 들었어요. 직접요? 할머니 통장도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판규는 서류를 확인하려고 관리사무소로 갔다. 문 앞에서 윤미라가 나타났다. 경비 아저씨 이런데 왜 와요? 분실문 처리 때문에요. 그럼 봉투는 저 주세요. 가족 일이니까요. 윤미라는 서류를 낚아채듯 들고 갔다. 판규는 말없이 뒤를 봤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가족 일이라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밤이 깊어졌다. 판규는 순찰 중 창문 너머로 영숙의 방 불빛을 보았다. 혼잣말이 들렸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애들이 왜 이러지?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윤지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 잠깐만요. 윤지야 무슨 일이니? 엄마가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이름으로 진단서 발급 요청했대요. 판규가 다가섰다. 그걸 어디서 들었어? 확인 전화 돌리려던 거 녹음했어요.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겁나지 않니? 무서워요. 그래도 해야죠. 바람이 불었다. 하판규는 모자를 눌렀었다. 이건 가족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문제지. 새벽 3시 복도 끝에서 또다시 속삭임이 들렸다. 정신병 증세라고 적어요. 보험 처리도 되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목소리 분명 윤미라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제2장 가짜 진단서. 다음 날 아침 영숙의 집에서 큰 소리가 났다. 엄마 제발 병원 좀 가자니까. 정민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다. 난 멀쩡하다 왜 병원을 가야 하니? 기억도 가끔 헷갈리잖아. 그건 나이 탓이지. 판규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다. 문틈 사이로 윤미라가 나왔다. 아저씨 가족 문제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가족 문제라기엔 소리가 너무 크네요. 윤미라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괜히 엮이지 마세요. 다들 알고 있어요. 그 여자가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하단 거. 판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점심 무렵 윤지가 학교를 마치고 경비실로 왔다. 할아버지 확인했어요. 병원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등록 없대요. 김영숙이라는 환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진단서는? 가짜예요. 엄마가 친구 통해서 받았대요. 그 친구 남편이 병원 근무자래요. 판규는 책상 위에 손을 올렸다. 이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구나. 할머니가 요양원 가면 집도 다 팔 수 있대요. 그게 목적이었구나. 윤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진단서 조작은 간단해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요. 판규의 눈이 커졌다. 이건 증거야. 네, 근데 엄마가 이미 USB를 지웠어요. 백업은? 제가 했어요.
그날 밤 판규는 순찰 도중 관리소장을 만났다. 소장님, 혹시 며칠 전 분실문 기록 남아 있습니까? 기록은 남았죠. 왜요? 요양원 입소 서류요. 봉투가 사라졌습니다. 소장이 눈을 찡그렸다. 그건 개인 정보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건 사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소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기록만 확인해 보죠. CCTV 열람은 어렵습니다.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날 판규는 문서를 확인했다. 서류 인수자 윤미라. 인수시간 16시 45분. 서명이 또렷했다. 그 밑에 붉은 인주가 묻어 있었다. 판규는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었다. 결국 증거는 손에 있었구나. 저녁이 되자 윤지가 또 찾아왔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뭘 꾸미고 있어요. 이번엔 뭐지? 할머니 신용카드요. 보험비 명목으로 쓰고 있어요. 얼마나? 100만 원이 넘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윤지야, 겁나지 않니? 겁나요? 그래도 할머니는 제가 지킬 거예요. 판규는 미소를 지었다. 그 용기 꼭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영숙은 집에서 혼잣말을 했다. 내가 미쳤다니,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그 모습이 CCTV 화면 속에 담겼다. 경비실 불빛 아래 판규는 화면을 끄지 못했다. 이건 가족의 일이라기보다 인간의 문제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제3장 유언장. 하루 종일 집 안이 시끄러웠다. 엄마, 이럴 거면 그냥 요양원으로 가요. 정민의 목소리가 터졌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거길 왜 가니? 치매라잖아요. 다들 걱정돼서 그래요. 내가 미쳤다고? 엄마, 이제 그만 버티세요. 식탁 위 컵이 떨어져 깨졌다. 윤미라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다칠 뻔했네요. 정신이 없으셔서 그래요. 영숙은 입술을 떨었다. 너희 나한테 왜 이러니? 윤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이걸 그냥 두면 안 돼. 윤지는 몰래 녹음을 켰다. 그때 벨이 울렸다. 판규였다. 무슨 일입니까? 별일 아니에요. 가족 문제예요. 목소리가 평범해 보이진 않는데요. 정민이 차갑게 웃었다. 이제 그만 신경 끄세요. 판규는 문을 닫지 않았다.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그날 밤 윤지는 경비실로 내려왔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통장도 가져갔어요. 금액은? 9천만 원이요. 재건축 분담금이라며 다 빼갔어요. 판규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그냥 가족 싸움이 아니구나. 그때 윤지는 작은 봉투를 꺼냈다. 할머니 방 서랍에 이게 있었어요. 봉투엔 관리실 보관이라 적혀 있었다. 판규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 내 재산은 나를 돌본 이에게. 그게 누구든 상관없다. 김영숙. 손글씨였다. 판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윤지야, 이걸 누가 봤니? 아무도요. 제가 첫 번째예요. 그럼 조심해야 해. 이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일 수도 있어. 다음 날 정민과 윤미라가 변호사와 함께 왔다. 어머님, 여기 서류 좀 보시죠. 이게 뭐니? 재산 분할 동의서예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내가 왜 이런 걸 써야 하니? 요양원 들어가면 관리가 힘드니까요. 판규가 나섰다. 그건 강요 아닙니까? 윤미라가 비웃었다. 이분은 가족도 아닌데 왜 끼세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정민은 목소리를 낮췄다. 경비 아저씨, 우리 일에 끼지 마세요. 괜히 다칠 수도 있습니다. 판규는 눈을 마주쳤다. 다쳐도 됩니다. 그 대신 누가 틀린지는 남겠죠. 윤지는 몰래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녹음했어요. 아빠가 위조 서류 얘기하는 거.
잘했어. 이제 증거를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윤지는 엄마 방에 몰래 들어갔다. USB가 서랍 안에 있었다. 그 안엔 병원 통화 녹취 그리고 진단서 스캔본이 있었다. 문이 열렸다. 윤미라의 그림자가 보였다. 윤지야, 거기서 뭐해? 그냥 정리 중이에요. 손에 든 거 뭐야? 아무것도요. 이리 줘봐. 윤지는 뒷문으로 뛰었다. 판규가 그 순간 복도에서 마주쳤다. 윤지야, 이리 줘. 윤지는 숨을 몰아쉬며 USB를 건넸다. 이걸 지켜야 해요. 이게 진짜예요. 판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이제부터 내가 맡겠다. 복도 끝 윤미라의 차가운 시선이 따라왔다. 그걸로 당신 인생도 끝날 거예요. 하지만 판규는 이미 문을 닫고 있었다. 제4장 관리실의 밤 11시 관리실 불빛만 켜져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판규는 책상 위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다. 윤지는 눈을 빛냈다. 할아버지, 이걸 경찰에 넘길 거죠? 아직은 아니야. 확실한 순간을 잡아야 한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경비 아저씨, 열어주세요. 윤미라의 목소리였다. 판규는 CCTV를 켰다. 화면 속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손에는 봉투가 있었다. 사표서라고 적혀 있었다. 문이 열렸다. 밤늦게 무슨 일이죠? 그만두세요. 괜히 남 일에 끼지 마세요. 이건 남 일이 아닙니다. 노인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요. 누군가를 버리면 언젠가 나도 버려집니다. 윤미라가 웃었다. 경비가 철학자라도 된 줄 알았네요. 아니요. 사람입니다. 그때 윤지가 뛰어 들어왔다. 엄마, 그만해요. 윤지야, 방으로 들어가. 싫어요. 할머니 이제 못 보게 하잖아요. 우릴 모른 척해. 윤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게 가족이에요? 돈이 가족이에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판규가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충분하군요. USB를 꽂자 모니터가 켜졌다. 화면엔 윤미라와 정민의 대화가 재생됐다. 서류 조작됐어. 요양원으로 넘기면 끝이야. 돈은 내가 관리할게. 윤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거 어디서 났어요? 당신 딸이 지켰습니다. 윤지. 엄마, 이제 끝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민이 들어왔다. 이게 뭐야? 당신들이 한 짓의 증거야. 누가 그걸 믿겠어? 이미 경찰에 보냈어요. 윤지가 말했다. 판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일 자동 전송 기능이지. 정민이 얼굴을 붉혔다. 이 늙은이가 우리를 망치려 해? 아니, 막는 거지. 판규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사람을 팔아 돈을 챙기려는 걸. 문 밖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경찰차 불빛이 창문에 비쳤다. 윤미라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판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영숙은 관리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누군가 부축하고 있었다. 할머니. 윤지가 달려와 안겼다. 괜찮니, 얘야?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다 해결했어요. 판규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 왜요? 이젠 상처를 치유해야 하니까요. 비가 먹고 있었다. 영숙이 판규를 바라봤다. 고마워요, 아저씨. 고맙긴요.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판규는 웃었다. 살았다는 말 참 좋네요. 윤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할머니, 저 사람 멋있죠?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참 든든한 사람이구나. 밤하늘이 맑아졌다. 비 냄새가 사라지고 공기가 차분했다.
판규는 모자를 벗어 들고 말했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아니요. 영숙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다. 당신이 있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제5장 마지막 인사.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며칠 만에 아파트가 조용했다. 경찰차도 기자들도 모두 사라졌다. 영숙은 거실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이 공기 참 맑다. 윤지가 커튼을 걷었다. 할머니 뉴스에 나왔어요. 무슨 뉴스? 그 사건요. 요양원 강제 입소 시도 경찰이 수사 중이래요. 영숙은 고개를 떨궜다. 참담하구나. 내 자식이 그런 짓을 하다니. 윤지가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세상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영숙은 윤지를 바라보았다. 그래, 너 같은 애가 있으니까. 문이 두드려졌다. 판규가 서 있었다. 괜찮으세요? 이제 숨 쉬는 게 편하네요. 판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입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요, 경찰에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뭐죠? 집 명의 복구 서류입니다. 아, 눈물이 고였다. 이제 다시 내 집이네요. 윤지가 말했다. 할머니, 이제 새로 시작이에요. 그래야지. 판규가 미소 지었다. 그 용기 잃지 마세요.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났다. 도둑이야. 누군가의 외침에 세 사람이 동시에 창가로 달려갔다. 1층 상가 쪽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달아나고 있었다. 판규는 재빨리 무전기를 꺼냈다. 경비실입니다. 남자 한 명이 도망 중. 남문 방향으로 이동. 판규 씨, 위험해요. 영숙이 외쳤지만 그는 이미 계단을 뛰어 내려가고 있었다. 윤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 괜찮을까요? 그 사람은 절대 허투루 행동 안 해. 잠시 후 판규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잡았습니다. 단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보안팀이 막았어요. 세상에, 혼자 달려가신 거예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네요. 그의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다. 영숙이 수건을 가져와 닦아주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한가 봐요. 판규는 쑥스럽게 웃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영숙은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판규가 조용히 다가왔다. 오늘은 공기가 참 좋네요. 이제야 숨이 트이네요. 다시 요양원 얘기 안 나오겠죠? 이제 없을 거예요. 세상도 사람도 다시 믿기로 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살아났죠.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영숙은 조용히 웃었다. 그 말 참 따뜻하네요. 저녁이 되자 노을이 번졌다. 윤지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밥 먹어요? 그래, 간다. 영숙이 일어섰다. 이제 집에 갈게요. 네. 판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벗었다. 건강하십시오. 영숙은 잠시 멈췄다. 판규 씨. 네?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이 오면 꼭 웃는 얼굴로요. 약속해요. 다음 날 아침 윤지가 도시락을 들고 경비실을 찾아왔다. 할머니가 싸주셨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판규는 놀란 표정으로 웃었다.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김영숙표 불고기 정식이요. 비밀 재료는 사랑이에요. 둘은 함께 웃었다. 그때 멀리서 영숙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다. 판규 씨, 도시락 맛있게 드세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노을이 완전히 젖어들었다. 경비실 불빛이 따뜻하게 켜졌다. 책상 위에 놓인 유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내 재산은 나를 지켜준 이에게. 판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지켜드린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그는 창문을 닫고 경비복을 정리했다. 어두운 복도를 돌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씨.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속에 노을빛이 번졌다. 그리고 그녀의 웃음이 번졌다. 판규가 말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품는 일이죠. 당신의 이야기 우리의 영화. 하시네마.